자, 이재명 대통령 뭐 사실은 미국 방문 일정 뒤에도 계속해서 바쁜 상황인데 어제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관련 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귀국 후에 계속 이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랑 함께한 비상대책 회의에 이어서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화재가 26일 귀국 당일날 발생했거든요.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때부터 관련해 보고를 받고 상황을 밤새 점검해왔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그 메시지 그리고 이 사안을 계속해서 빠르게 복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쉬지도 못하고 상황을 챙기고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기준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30개 서비스는 일단 복구됐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 정상화에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전국 화장 시설 예약하는 거 네. 그것도 목통이고 뭐 장기 조직 혈액 관리 이식 관련 업무 총괄 시스템도 접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모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어제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보고는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예상됐는데도 왜 대비책이 아예 없었던 건지 네. 이해가 안 된다. 정부처에서 좀 점검하고 조사해봐라 이런 지시도 있죠. 네. 그러니까 대비책이 없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중화 조치라고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네. 쌍둥이 예비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한쪽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서비스가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재난복구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가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톡 목통 사태와 닮았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카카오에 이런 이중화 조치를 반드시 해라. 3중화까지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 법령도 국회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오히려 그런 조치가 미비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제 2022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네. 관련해서 이런 게 우리도 정부에서 벌어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관리원장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탄한 부분이 이거고요. 이 카카오 사태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도 정부 전산망이 장애된 일이 있었는데 네. 도대체 전임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라는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2022년에 있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에 3년간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아예 이제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조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네,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실제 2023년에 정부 전산망이 멈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2024년 1월에 정부가 1, 2등급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행안부가 대책 발표 3개월 만에 해당 예산 편성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LG엔솔에서 해당 전산실 배터리를 점검했을 때 이 배터리가 사용 연한이 1년 정도 넘었고 그리고 온도 편차도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도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과, 거기에다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닐까 싶어요. 이 생각해보면 2023년에 그 전산망 정부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그 윤석열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 당시 정부 전산망 사고는 11월에
4차례나 발생합니다. 17일에 한 번, 22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뭐 2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데 네. 그 사이에 윤석열이 관련해 언급을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사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주무장관은 그때 영국에 출장을 갈 거라 국외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고 난 뒤에야 네.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언급은 했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하거나 송구하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다만 현재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인 만큼 얼마나 신속하게 이번 사태를 수습하느냐 네. 이런 것들 전임 정부와 다른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대비책 마련도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왜 3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는지도 밝혀내야 되고 대비책도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에 고심이 좀 보이는 상황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하고 네. 러트닉 장관은 투자금 증액을 시사하는 등 여러 압박이 계속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협상을 꼭 해야 하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유성락 안보실장이 주말에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 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이 돈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지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면 미 행정부 내에 러트닉 같은 강경파가 아니라 한국에 보다 우호적인 여론을 더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 게 일단의 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는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버티는 전략 그러면서 우리 쪽에 좀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오는 게 좀 더 주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버티는 전략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현금을 내놔라. 강탈이라는 표현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여러 가지로 전략 고민, 버티기 전략도 버티기 전략이지만 또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이거에 중요해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오는 9월 30일 내일이죠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예정돼 있네요. 이번엔 부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약속했던 셔틀 외교의 일환인데요. 부산에서 만나기로 한 거는 지난번 방일 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라고 두 정상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아마 영내 평화와 한미일 공조 방안, 양국 공동 관심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일본은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데다가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물러나기로 한 상황이라서 과거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이시바 총리를 통해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다음에 일본 정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고별 외교 무대다 이렇게 언론에선 보고 있더라고요. 한미일 공조 강화 논의도 하겠지만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참 불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더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일본의 5,500억 달러 펀드를 힌트 삼아서 3,500억 달러 펀드로 어떻게 이제 협상을 틀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좀 우리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요구에 쉽게 순응하면서 좀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을 봤을 때 항상 저희가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 통로를 통해서 미국 쪽의 생각
그리고 어떤 힌트들을 많이 얻어왔거든요. 네. 이번도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일본을 먼저 갔냐라는 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네. 서로가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국과 일본이 지금 어떤 미국의 폐악질에 대한 그런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다. 여기에서 영내에 어떤 식의 공동 블록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예.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자리였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영내의 어떤 평화 그리고 양국 공동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런 얘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네. 일본의 일단 총리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쪽으로 뭐 일본 정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바라고는 있는데 지금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우경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보수 쪽, 아예 뭐 극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물망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정은 어떻습니까? 매주 월요일 이제 국무총리와 비공개 주례회동이 있고요. 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현안과 뭐 안전 관리 등의 일정 등을 소화하실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준비도 빠뜨릴 수 없고요. 네. 여러 엠바고 사항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대통령께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인다. 이제 미국 3박 5일 일정을 이제 마치고 와서 상당히 피곤하고, 해외 출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행기 타는 것조차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정자원 이 화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내일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